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어제 오전부터 11시간 동안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와 추경 시기 등을 조율했지만 합의에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다시 협상을 재개합니다. 네, 한편 드루킹 측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한 500만 원은 인사청탁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최 의원님, 국회 정상화가 어제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이 쟁점,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국회가 빈손국회로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가 이렇게 자꾸 파행하는 건요. 예.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을 좀 정치권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진짜 지겨워하고 있다는 거 바라보기가. 그래서 오죽하면 여당 의원의 입에서 국회 해산하고 예. 새로운 인물들을 다시 뽑는 조기 총선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여야가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건 드루킹 특검과 국회 예. 정상화 어떻게 할 거냐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루킹 특검에 관해서는 처음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조건 있는 드루킹 특검을 주장했었어요. 예. 맨 처음에. 그래서 뭐 추경하고 드루킹 특검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받으라고 압박을 했죠. 그리고 여당의 경우는 굉장히 강경하게 특검은 안 된다. 특검 예. 요건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입장을 바꿔서 조건 있는 특검 받겠다. 예. 그래서 추경도 논의하고 특검도 하자. 이렇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받아준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여당이 받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왜 특검의 조건을 다냐. 예. 특검부터 하자. 그래서 특검부터 오늘 처리하자. 예. 오늘. 그런데 뭐 그것도 결렬되면서 이게 지리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고 8일 오후 2시까지 또 특검을 안 받으면 국회 결렬 선언을 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왜 8일 오후 2시가 왜 그게 기점이 되는지도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저도 19대 국회에 있어봤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국민들께 선택받아서 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막 여야가 아주 작은 문제로 막 갈등을 하다 보면 큰 틀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국민의 뜻은 빨리 국회 열어서 예. 특검도 논의하고 추경도 논의하고 그리고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의안이 예. 1000여 건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거 빨리 처리해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드루킹 특검이 어차피 야당이 특검법을 내도 논의는 해야 되잖아요. 예. 야당이 낸 걸 다 통과시키는 건 아니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냈지만 예. 정부 추경안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의에 들어가면 되지. 예. 어차피 특검도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논의하면 되지. 왜 논의하냐 마냐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예, 그리고 아까 물으셨는데 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책임은 여당에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야당 또한 팔로우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이해가 안 가실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좀 좁혀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기라든지 수사 범위 정도만 남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하기 싫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그래서 네. 뭐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처음에는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 추경 그리고 14개 법안까지 해서 한 조건을 한 20개 정도 붙였었습니다. 이제 소위 이거하고 동시에 처리하자고 하다가 이제 추경과 특검법의 동시 처리 여부가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되도록이면 좀 좁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4월 임시국회가 파행됐잖아요. 예. 결국에 이제 드루킹 특검을 민주당에서 안 받으면서 이제 파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5월 임시국회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안, 이 정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못 시키면 예. 사실은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그동안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예. 그러한 부실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가장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의 휴대폰에 대해서 네. 뭐 압수수색이나 뭐가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사실, 적어도 드루킹이 작년 대선 그 이전부터 인터넷 댓글 조작 활동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에게 지급 교부된 500만 원 이외에 드루킹이 오늘 뭐 언론에서 밝혔습니다만 수집했다는 김경수 그, 의원에게 예.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뭐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는 뭐 의혹,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는 의혹만 해도 이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속내는 정말 이 특검 하기 싫겠지만 이거는 결국에 받아줘야 되는 특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드루킹 특검을 어쨌든 민주당이 받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은 성공한 것이죠, 일단.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는 목표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은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존재의는 이제 부각이 됐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합의해 가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선 이전에 인터넷 댓글 조작이 있었다. 예. 이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대선 이전에 매크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대선 이전 인터넷 댓글 조작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의 기사에 댓글을 달아요. 예. 그 댓글이 내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러요. 예. 이거를 사람이 해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대선 캠프에서 다 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하려고 하면 모든 대선 캠프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드루킹뿐만 아니라. 예. 그렇게 될 경우는 드루킹이란 말을 지워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좌관의 500만 원을 자꾸 얘기할 때 청탁용이라고 하는데 예. 보좌관한테 청탁한다면 드루킹은 바보 중에 바보죠. 드루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드루킹 쪽에서 얘기한 것도 청탁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려고 줬다는 거니까 예.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3천만 원 건도 자기들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노회찬 의원한테 수천만 원을 주려고 했다가 실패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받지 않으니까 수법이 똑같아요. 네. 그때도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줬다가 드루킹이 벌금형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사실인 듯이 예. 이렇게 보도되고 주장되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중요한 거는요. 지금 다른 언론이 하나도 받고 있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폭로됐는데 한겨레 신문이 어제 오늘에 걸쳐서 예.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온라인 홍보 업체와 함께 매크로 조작을 해서 정부 홍보도 하고 예. 특히 문체부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방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특검감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또 네이버가 예. 박근혜 정부하고 이게 댓글 조작 내지는 포털 조작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다른 언론이 왜 이거를 심층 취재를 안 하는지 저는 드루킹 일개 사건보다 이 정부 차원의 이런 인터넷 조작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논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그 봅니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 얘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차차 좀 얘기를 해보시고 국회 파행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니까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는 좋다. 14일에 특검도 하고 추경도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물리적으로 추경을 그때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시기를 미루는 쪽으로 모든 게 지금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추경 심의에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약속하고 예. 시기를 좀 나눠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특검의 조사 범위도 작년 대선 이전까지 좀 넓혀서 예. 처리를 하고 추경 심사를 계속 나가면서 이제 이달 하순이나 언제 5월 임시국회 끝나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거로 시기를 좀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금 좀 제한하자, 예. 한정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기로
여야가 다 합의를 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은 되도록 좁히고 싶어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매크로를 사용 안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그때 민주당에서 그 지지난 예. 박근혜 당시 후보가 당선되던 대선 때 문제를 삼았던 소위 얘기하는 시발단 사건도 예. 사람이 댓글을 단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조직화돼 있어서 댓글 작업을 지휘, 통솔, 계통을 갖추고 달았다면 그게 불법 사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소위 드루킹 일당이 그 느릅나무 출판사 예. 8년 동안 책 한 권도 출판하지 않았다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수십 명이 모여서 했다라면 그게 불법 선거 사무소가 되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에게 교부됐다는 500만 원 이게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한 인사청탁의 진행 과정을 알아보는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진술은 이미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 불법 정치 자금을 넘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성의 성격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왕 이렇게 된 거 예. 민주당에서도 뭐 과거에 우리가 특검 열 몇 번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주로 이제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요구하는 특검을 받아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특검의 임명부터 해서 되도록 야당 안을 수용하는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거는 뭐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특검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예. 그것만으로 여당은 진짜 큰 양보를 한 거죠. 왜냐하면 특검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어쨌든 민주당이 공당이고 집권 여당이 예. 야당의 요구를 받아준 건 전 큰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가지 쟁점에서 한모 보좌관의 경우는 저는 김영란법 대상이기도 하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철저한 수사를 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걸 김경수가 받은 듯이, 김경수 후보가 받은 듯이 몰고 가는 분위기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발단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사 캠프 선거 조직이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직접 그 시발단의 중요 멤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임명장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12년에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 캠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된 정도가 예. 아니라 시발단의 주요 인물들이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온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드루킹의 경우는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뭐 그러면 수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캠프와 연관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집단적으로 SNS 상에서 우리 이것 좀 해보자. 이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렇게 막 저는 이제 제일 지금 경계해야 될 게 이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예.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막 섞어서 합법적인 행위까지 불법인 듯이 몰아가는 것은 예. 그거는 뭐 옳지 않죠. 저희가 예. 국회 정상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발단 얘기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다시 원리로 좀 올라가서 아니, 얘기를 한 하고 말씀만 싶습니다. 드리면, 하시죠. 예. 뭐 시발단 관계자가 임명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네. 대통령 선거 때 임명장이요 수천 장, 수만 장 나갑니다. 뭐 어느 캠프나 다 그렇습니다. 무슨 선대위에 뭐 무슨 위원회 갖고 그거 나가는데 사실 대통령 후보와의 거리를 따지면 예. 시발단보다 사실은 드루킹 일당이 훨씬 가깝죠. 누가 봐도 김경수 의원은 대선 문재인 후보의 수행 단장을 했고 드루킹하고 김경수 의원하고는 바로 뭐 시그널이 됐던 무슨 텔레그램이 됐던 그거로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던 사이인데 알겠습니다. 그게 수만 장 나가는 임명장 받은 거하고 이 지근거리로 따지면 사실 드루킹 알겠습니다. 일당하고 아닙니다. 여기가 훨씬 가깝죠. 이제 쟁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김경수 수행단장이 예. 저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저도 또한 수많은 우리 지지자들에게 연락을 수시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SNS 상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시발단의 경우는 그렇게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 다수가 모여서 유사 선거 조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저희가, 요거입니다. 예, 시발단, 임명장, 지근거리 이런 얘기는 이제 좀 넘어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실패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 공통 질문인데 여당과 야당 모두 책임이 있죠. 지금 사실 국민들은 분이 터집니다. 이건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누구 하나 책임도 지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아무 일 없던 듯이 여당과 야당 어디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 이건 뭐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예. 적어도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 이 정도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 더군다나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수사에 대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예. 야당의 특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4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됐고 곧바로 또 열리는 5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지금 뭐 개점 휴업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정말 여당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드루킹 특검을 받아주면 진작에 해결됐을 문제를 그걸 안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의원님 생각은? 예, 일반론적으로 볼 때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이 이렇게 예. 이런 중요한 국회 정상화 사안을 놓고 여당, 야당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저는 이런 플레임 자체가 예. 좀 언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요? 책임 소재를 따지려면 정확히 따지든지 예. 이게 되게 막연한 질문이시긴 한데 그래서 일반론으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국정의 무한 책임은 집권 여당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드루킹 특검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특검 요건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다가 예. 단식까지 야당 원내대표가 하면서 하니까 아유, 받아주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폭행 사건이 터졌어요. 예. 그런데 그 폭행 사건이 마치 정치적인 배후가 있는 듯이 막 대통령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일부 분위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제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젊은이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우발적인 폭행 사건까지 얹어서 정말 그 모기를 무슨 뭐 코끼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니까 저는 국민들께서는 이게 여야의 책임을 물을 때 오히려 야당 책임이 더 크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프레임을 그렇게 짜려고 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사실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왔나라는 걸 분명히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드루킹 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논란이 네이버로 좀 옮겨 붙었거든요. 네이버가 뉴스로 장사를 하고 뭐 이런 비난이 뭐 언론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아주 비난이 거셉니다. 분명히 좀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그 포털의 문제, 특히 거의 포털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에 의해서 그 어떻게 보면 조작되고 있는 여론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엄청난 도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 형성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가 개입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삐뚤어진 여론 형성이 된다면 결국엔 민주주의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국의 어떤 유명 포털을 보면 네이버하고는 전혀 편집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다는 방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네이버에서는 소위 뭐 댓글 장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악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 네이버는 언론인가요? 언론이 아닌가요?
예, 이게 어려운 언론이라고 자체가 예, 불분명하죠. 언론이라고 규정을 하면 굉장한 규제를 받습니다. 예. 지금 연합뉴스 TV도 규제 굉장히 많이 받고 예. 사후 규제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는 언론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라는 주장은 우리는 보도 취재하지 않는다. 예. 편집 기능만 있기 때문에 언론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돈벌이와 관계된 문제인데 네이버가 이렇게 매크로 조작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일찍이 알았을 텐데 네. 그거를 막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클릭수 높여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네이버가 댓글 정책을 4차원에서 밝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고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